시대의 리더들을 뭘 통해서 뽑았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았잖아요. 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럼 리더는 계속 책을 읽어야죠. 진짜 바쁘신 분은 쿠퍼 채널,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되긴 합니다. 조직 개발의 신화를 만든다. 쿠파 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이거 오늘도 의미를 물어봐야 되나요? 이거 새싹이 올라왔어. 아, 새싹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있어 지금. 아. 새순이 막 돋고 있어요. 오디세이를 보시는 분들이 조직 개발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1년이 됐으니까. 네, 그걸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조직에서 실제 있는 이슈 4번째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퀴즈를 안 내드렸는데 오늘은 뭘 다룰지를 아시겠죠? 지난번에 이거 맞췄었잖아요. 횟수를 못 맞춰서. 맞아요. 네, 바로 리더십입니다. 네. 네. 아, 리더십은 정말 모든 조직에서 매년 대부분 교육도 하고 있고, 정말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도 왜 리더십 이슈가 항상 빠지지 않을까요? 아하.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데, 네. 그걸 다루어낼 리더의 역량은 역시 충분치 않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하지만 사실 여전히 부족하죠. 그만큼 인간의 문제를 다루어내는 게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리더십이 없어서 우리 조직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반면에 만약에 리더십이 없다면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바보 같은 리더들이 세상에 사라지니까. 네, 그러면 조직이 반대. 네, 그렇다면 사실 조직의 지금 이슈들이 또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만약 진짜 리더십이 없다면. 네, 네. 그게 이제 리더십의 본질을 뭘로 보냐면 조율의 문제로 봐요. 조율의 문제. 조율이 네.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무리를 지어서 뭐 어디 수렵과 채집을 네. 하러 다녔을 거잖아요. 그때 리더가 없을 때 수렵과 채집의 성공률이 높은 집단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로 남았을 거고, 이제 확률이 떨어지는 데는 지구에 사라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잘했던 그룹은 뭐냐면 리더가 있었으니까 지금 여전히 리더십을 이제 중요시하게 되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진화 그 사회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왜 그 리더가 있는 조직이 잘 됐을 것이냐를 연구를 해보면 조율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조율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러 가는데 네. 누구도 이런 규범이나 누군가 이렇게 혼내키는 사람이 없으면 놀아야지, 나 산에 뭐 지금 사슴을 잡으려고 산을 가야 되는데 난 천천히 가야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지난번에 공정성 네.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옆에 사람이 너는 그래, 너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 있어 이러면 좋은데, 네. 그 사람을 보면 부담하다 올라오잖아요. 느끼죠. 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데 해결하기에 나보다 얘가 힘이 약하면 괜찮은데 이 친구가 나보다 힘이 셀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누구 붙잡고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럼 조직에서도 사실은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이 약하다 없다라기보다는 그 리더십의 스타일의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의 그렇죠. 리더십 근데 그때 이슈가? 그 네. 리더가 이제 가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야, 너도 가서 동참해야 네. 우리 모두가 좋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리더가 있을 수 있는 네. 반면, 너 이만큼 지금 10m 뒤떨어졌지? 그러면 곤장 10대!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방법으로 했든 저 방법으로 했든 그렇게 해서 모두가 같이 시너지를 냈을 때 그 집단은 살아남았을 남는다.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조직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의 전쟁터. 맞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의 이슈를 맨날 이야기하죠. 빌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리더십의 스타일에 큰 변화를 쿠가 한번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네. 이제 강압적인 리더, 어떤 완력에 의존한 소위 하드 파워에 의존한 그런 네. 리더들, 그래서 권력에 의한 당근과 채찍을 네. 가지고 거래를 하던 리더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조류 리더십으로 넘어와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뭐 진정성 리더십, 네. 뭐 임파워먼트 등등의 이제 리더십 스타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즘은 많이 대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저희 회사가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대화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져서 대화적 리더십이 이제 오늘날의 가장 핫한 리더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리더가 대화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대화를 잘하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더 잘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대화를 잘하는 리더의 그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을 찾아가는 대화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너 이거 채웠어 못 채웠어 라는 피드백 대화가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빨리 좁힐 수 있을까에 관한 대화여야 되잖아요. 네. 학습형 대화를 해야 돼요. 학습형 대화. 네. 서로 배우는 대화. 근데 이게 서로 뭐 시니어와 또는 뭐 그 리더와 멤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위계가 있는 대화를 하면 네. 한쪽에서 가르치고 한쪽에서 배우는 구도가 되면 네. 여기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그쵸. 네. 또 팔로워나 또는 멤버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그냥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잘 꺼내지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대화. 근데 그것을 이름 지어보면 학습형 대화다. 네, 학습형 대화다. 네. 그래서 대화가 학습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건데, 학습형 대화가 잘 되려면 반대 또 한 면에서는 관계를 쌓아가는 대화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요 두 축이 같이 필요할까요? 그 관계가 이제 뭐냐면 내가 제공한 정보나 창의성이나 네. 지식이 네.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 되겠죠. 근데 그 확신이 있는 관계냐? 아니냐. 없는 관계냐일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신뢰 관계가 가장 큰 그 관계의 키워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다 꺼내줘도 설사 그걸 너가 이용해 먹어도 난 그걸 감당하리라. 이 정도가 신뢰 네. 관계잖아요. 그럼 서로 다 퍼줄 수 있는 거죠. 네. 서로. 네. 그렇게 되면 가장 학습이 잘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대화적 리더십의 핵심은 그런 정보를 계속 유연하게 신뢰관계 잘 쌓아가는 것.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쿠는 저를 밥 신뢰하십니까? 사주잖아요. 아, 네. 정보도 다 주고 계신 거죠? 밥 사줘도 다시 저에게 밥을 되돌려서 사줄지 아닐지 모르지만 사주잖아요. 지나는 꽤 사주는 편이에요. 딱 한 번 사드렸습니다. 신뢰관계는 거의 가족 아니에요, 가족 수준. 그러니까 신뢰가 높은 수준은 바로 가족 수준이 높은 수준인 거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뢰 안 하는 거잖아요. 배신할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바람직한 조직은 그 정도까지도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되게 창의적인 어떤 연구소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막 진짜 세상에 없는 어떤 발명을 해내는 그 조직을 상상해보면 거기서 정보를 서로 그죠? 서로 가두고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족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신뢰가 있다면 훨씬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다. 그 학습형 대화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리더분들을 제가 최근에 좀 만나보면은, 이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알겠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면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근데 저희는 너무 바빠요. 빨리 해야 네. 돼요. 여기서 또 갈등을 하시면서 갈등하죠. 사실 예전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시거나 그렇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돌아가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으면 돌아가는 게 맞죠. 네. 근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창의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조직일 거다. 관리만 하면 되는 조직. 이미 개발할 건 다 해놨고 네.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조직은 네. 그냥 지시하고 측정해서 잘 했으면 컨트롤하고 매를 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만든 단거와 채찍을 활용을 하겠죠. 근데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낸 것을 정말 창의적으로 팔고 이런 거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그게 과연 절약일까? 그게 과연 그 대화에 시간을 쓰는 게 과연 네. 낭비일까?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누가 대화를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차이가 날 수 있죠. 누가 대화를 하냐에 네, 따라서. 그러면 그건 대화를 잘 배우는 스킬풀. 이거 예를 들어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하면
제가 한 소절 나가는데 뭐 예를 들면 시간이 8분 걸려요. 네. 근데 서예니가 치면 뭐 8초면 끝날 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사람이 얼만큼 스킬풀하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대화를 배우셔야 됩니다. 아, 어떻게 네. 효율적으로 대화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효율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스킬풀해지면은 그 효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좀 배우시는 것. 네,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안건, 그리고 모든 구성원하고 다 똑같이 대화적 리더십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잘 봐야 돼요.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네, 늘 네. 인간이 뭘 한다는 건 수단을 강구하는 건데 그 수단의 정당성은 목표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 이거가 먼저 세팅이 되고 네. 그거에 가장 적당한 적합한. 걸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근데 어떤 목적은 이미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관리만 하면 중간 되죠. 보고나 하고 뭐 네. 시간이 지나갔는지 아닌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긴밀한 대화를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 구성원이랑 구성원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리더가 정말 민감하게 모든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어떤 스타일을 어떨 때 적용할지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가 비판할 여지가 되게 많지만 조선시대의 리더들을 뭘 통해서 뽑았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았잖아요. 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럼 리더는 계속 책을 읽어야죠. 진짜 바쁘신 분은 쿠퍼 채널,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되긴 합니다. 네, 그 네. 시간을 저희가 절약해 주려고 그런 방송을 만드는 거니까요.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요. 구독,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 책을 읽어라, 계속 학습을 해라 라고 했는데 또 리더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노력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넓게 사유를 해보셔야 사유하는 되고 것. 근데 이제 네. 방향을 좀 잡고 하는 게 좋아요.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사고력을 길러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셀프 어웨어 할 수 있고 자기 메타인지 할 수 있고 시스템즈 띵킹 할 수 있고 등등의 사고력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화 네. 내가 어떻게 대화를 잘 할 것이냐를 공부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유튜브 들으시고 저희 교육도 훌륭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리더니까 집단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집단을 상대하는 능력을 길러야죠. 이게 바로 퍼실리테이션 또는 삼자력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런 역량들에 집중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네. 향상할 수 있다. 한 권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에릭 프롬의 책 다 좋아요. 네, 너무 좋죠. 좋죠. 네, 네. 사회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조직 개발하시는 네. 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디세이를 보시는 분들, 리더분들에게도 네, 에이리 프롬의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유에서의 도피 그리고 사랑의 기술. 네, 사랑의 기술. 네, 사랑의 기술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이 너무 연애 기술 좋아요. 아닙니다. 네. 사랑의 기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애하려고 사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다음에 한번 이런 리더십 책을 한번 오디세이에서 풀어도 그것도 재밌겠네요. 좋네요. 네, 네. 그럼 리더십 편을 이렇게 마무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조직 개발의 신화를 만든다. 네, 쿠퍼 오디세이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